뉴스에서 알려주지 않는 숨어있는 이야기. 뉴스보다 더 센 이야기. 증시회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편적인 뉴스로는 알 수 없었던 혹은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 진행을 맡은 이규진입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과 증시에 대한 더 센 정보를 알려줄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양한나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세호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더 센 기업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가장 핫한 증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국내외 증시에 영향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공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주 국내외 뜨거운 증시 이슈와 그 여파로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센 증권가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양한나 기자. 안녕하세요. 양한나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증시 이슈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전주까지 포함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11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금리가 낮아진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 조짐을 보이고 경기 우려가 진정된 덕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11거래일 연속 상승한 피로감에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지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한진그룹주가 줄줄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조 회장의 타계로 오너 일가의 지분 구조가 취약해진 만큼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 3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과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이목이 모아지는데요. 조원태 사장이 상속 절차를 원활히 밟기 위해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과 유효자산 매각 등 행보에 나서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1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자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금호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무려 관련 종목 3개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금호 측이 지난 주말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팔아 금호고속과 금호산업 등을 살린다는 내용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금호산업의 본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 대마초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30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9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캐나다는 작년 10월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의료용 대마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는데요. 덕분에 대마 관련주와 대마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더 깊이 들어가는 주식 이야기, 오늘의 키워드는 대마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그린러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각주와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초까지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대마 산업의 부흥기가 시작된 건데요. 이미 작년부터 이 움직임이 활발하면서 캐나다와 미국에 상장된 주요 대마 기업들의 투자 가치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0억 달러에 이르던 대마 시장이 오는 2023년엔 2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SK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대마초 ETF가 전체 ETF 시장의 수익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역시 미국 각 주들이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안건을 의회에 들고 나오고 있고 대부분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대표성을 띠고 있는 뉴욕주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그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달부터 의료용 대마의 한 해 일부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대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마 관련 기업으로는 뉴프라이드와 AI비트, 오성첨단 소재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뉴프라이드는 미국에서 대마초 재배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AI비트는 뉴프라이드와 대마 연구와 사업 추진을 함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는 카이스트와 손을 잡고 의료용 대마 연구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뉴프라이드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뉴프라이드는 지난 12일 삼성서울병원과 손을 잡고 대마 추출물을 이용해 체중 변화, 만성 통증 완화 등에 미치는 유용성 검증 비임상 연구에 나섰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날 뉴프라이드의 주가는 장중 17%까지 올랐다 6.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대마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뜨겁게 달아오른 만큼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보다는 정치적 이슈와 각 지역의 수요 공급 문제에 따라 주가가 쉽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마는 핫 키워드가 될 전망이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의 픽 양한나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은 반가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산업의 거목이었던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은 후계 구도, 상속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대마가 일부 합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마에 대한 전체적인 합법이 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마는 크게 기호용 대마와 의료용 대마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난달부터 의료용 대마, 그중에서도 일부 품목들만 한해서 허용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소식도 들려주셨는데요. 매각 결정에 따라서 시장 반응도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된다는 소식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도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게 되면 어떤 이 후보자들이 매각을 하게 될까라고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 매각 후보로 오른 그룹사들의 주가도 상한가를 일제히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과도한 주가 변동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는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이 되고 난 후에도 업황 측면에서 단기적인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유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더 센 증권가 이슈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더 센 기업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건강한 기업인지 권세호 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검증합니다. 권세호 회계사, 더 센 기업 연구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분석한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최초의 스튜어드 코드십 사례 기업이 될 텐데요. 어느 기업일까요?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으로 그런 데들이 많이 있는데 네,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이기도 하고 항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더 센 기업 연구소에서는 대한항공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지분 구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이 29.96%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11.7%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고인이 되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으로 인하여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 64%를 찬성함으로 인해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이 되었고 이 사건은 2018년 7월에 스튜어드 코드십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총수가 경영권을 박탈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박탈 이후 또 갑작스럽게 비보가 날아들었는데요. 조양호 회장께서 4월 8일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하였다는 소식이 갑작스럽게 날아들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한항공의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진칼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칼은 고인 대신 조양호 회장께서 이제 17.84%를 가지고 있고, 강성구 펀드에서 지금은 연말에는 12.68%였었지만 지금은 약 13.47%까지 지분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도 약 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조원태 사장이 약 2.34%, 그리고 조연아 2.31%, 그리고 조현민 2.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수관계인들만의 어떤 지분만으로는 경영권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결국 조양호 회장의 17.84%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속세라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지금 약 지분 가치로 따져보면 약 3,400억 정도라고 보고 있고, 50%의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약 1,700억 이상의 어떤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백기사를 이제 요청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기사라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백기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이제 우호 지분을 좀 매수해서 경영권 안정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또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양호 형제분들이 백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다른 분들은 자금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이신 조정호 이제 회장께서 백기사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중립을 좀 표방하셨기 때문에 백기사를 구할 수 있을지는 조금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백기사를 구할 수 없다면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약 5년 정도 분할 납부 신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배구조에 있는 한진칼의 지분이 아닌 다른 계열사 지분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주식 담보 대출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다른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그것에 성공한다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경영권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먼저 또 한편으로는 대한항공의 어떤 재무 실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실적을 살펴볼 때는 과거 2개년 또는 3개년, 또 멀리 본다면 한 5개년 정도 과거의 실적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회사의 어떤 추이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6년도에는 약 이제 11조, 그리고 2017년도에는 12조,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약 13조의 이제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만 보면은 좀 상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이제 1조에서 9천억 그리고 6천억으로 또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상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좀 비례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도 상대적으로 한 5% 정도로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 기사님, 네. 그 대한항공을 보면은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다른 저비용 항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잖아요. 네. 항공값이. 네. 그렇게 해서 매출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네. 증가하고 있는데 네. 왜 저렇게 영업이익이 감소할까? 그 비행기, 항공기, 고가의 항공기들을 많이 사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연료 유류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항공산업이 곧이어서 이제 당기 순익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유가와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결국 지금 연료 유류비가 2018년도에 약 6,800억이 이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경비 상승 부분을 매출액이 비록 증가하였지만 다 커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좀 상승하는 어떤 그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시면 또 좋은 질문이셨는데요. 지금 당기순이익도 지금 2018년도에 마이너스 1,800억을 지금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영업이익이 6,400억이나 났는데 또 당기 손실이 지금 1,800억이 났다는 것은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살펴보았더니 지금 외화 한산 손실이 약 1조 이상이 지금 그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결국은 이 항공 산업은 또 많은 기름을 또 쓰고 또 해외 외화로 되어 있는 채권 채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외화에 대한 한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결국은 외화 한산 손실로 약 1조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잘 하면서도 손실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많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통화 관리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한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한위험이라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 인해서 외환산 손실이 약 1조 정도 발생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떤 회사의 과거의 어떤 영업 실적을 비교함과 동시에 또 동종 업종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분기 이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연간 이익 비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동종 산업에 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등등을 좀 살펴보면 같은 계열에 있는 진에어도 여전히 어떤 영업 손실 그리고 이제 단기 순손실이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지금 오늘도 매각 결정을 말씀하셨지만 이 아시아나 항공도 여전히 이 분기 손실이 크게 지금 1,700억 정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차입금 구조로 인해서 약 1조 3천억 원이나 되는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매각을 이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항공 산업에서 제주항공은 매출액이 대한항공의 약 10분의 1, 3천억밖에 안 되지만 비슷한 규모의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이제 제주항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도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 항공 매수 후보자로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애경그룹도 후보자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제주항공은 애경그룹이 갖고 있는 그런 저비 항공사죠. 네.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계열 항공사고요. 예. 네. 대한항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여행 수요의 증가 그리고 미국 델타 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출범 그리고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의 이전 등으로 인한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서 매출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유가 상승 그리고 환율 위험에 대한 관리만 잘 한다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권세호의 더 센 기업연구소 오늘은 대한항공 분석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제야의 고수, 더 센 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굴한 기업은 우량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더 센 우리 기술입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93년 원전기술 국산화를 목표로 서울공대 대학원 선후배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우리기술. 25년간 우리기술은 안전제어 시스템에 관해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며 성장했다. 특히 원전기술과 철도 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최고 수준이다. 우리기술의 원자력 기술은 글로벌 리더격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특히 원전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해 세계에서 4번째로 원전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 우리 기술은 국내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규 원전, 스마트 원전 등 다양한 해외 시장 확대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 기술의 안전제어 시스템은 철도 분야에서 빛을 발한다. 도시철도, 지하철, 경전철 등 각종 철도의 역사에 설치돼 운영되는 플랫폼 스크린도어는 국내 최초로 국제 안정성 최고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또 하나, 국내 최초로 수직형 플랫폼 스크린 도어를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수출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카타르, 브라질을 거쳐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차세대 승강장 스크린 도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인류의 안전에 기여하던 우리 기술은 이제 인류의 건강 증진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바이오 융합 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순수 독자 기술로 세계를 무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이뤄내는 우리 기술. 제2의 도약을 향해 매진하는 우리 기술 노갑선 대표를 만나본다. 네, 우리 기술의 노갑선 대표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이 설립된 지 벌써 26년이 된 코스닥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증권부 기자 시절에 취재도 했던 것 같은데요. 서울공대 대학원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서 기업을 창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예, 저희는 서울대 공대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선후배들이 모여서 1993년에 창업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국내 원전 기술은 대부분 다 외산 기술이어서 미국 에스테하우스를 비롯한 외국 기업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원전 기술의 국산화를 목표로 의기투합하여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원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원전은 또 한국이 반도체와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좀 기조를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기술 입장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실제 이제 신고리 오르코기 외에 국내에서는 신규 발전 사업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미 22개의 그 가동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 원전의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부분 교체, 유지 보수를 위한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국 국가, 그 다음에 핀란드,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그 원전의 전체 수출이나 부분 수출이 정부의 지원하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출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해외 수출에 있어서 현재도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 우리 기술이 보유한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게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원전 운전 제어 시스템이 MMIS라고 불리던데 맞습니다. 그게 어떤 기술인가요? MMIS 기술은 원전 가동과 운전에 필수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MMIS 없이는 원전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처음 이제 원전 기술 국산화를 계획했을 때 핵심 3대 기술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중소기업에 불과하고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기술 개발을 투자했고 그 결과 원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신한울 1, 2부터 한국 고유의 노형인 APR 1400 노형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추후에 우리 노형이 해외에 수출될 때 우리 시스템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MMIS라는 기술을 국내의 다른 기업들은 갖고 있지 않나요? 예, 독점적인 기술입니다. 특허까지 다 갖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술이 원전 사업 외에도 또 다른 사업에서도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 현황이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원전 사업 외에 또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신사업을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철도 사업, 방산 사업,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사업은 지하철에 쓰이는 스크린도어 제어기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국제 안전기기인 실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실4 등급을 획득하여 브라질,
카타르, 프랑스에 벌써 수출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안전등급 스크린 도어 시스템을 대구 지하철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사업은 그 차량에 들어가는 럼프렛 타이어와 그 에어컨을 필요한 공조기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회사는 아주 안정적인 수입과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으로 하는 분자 진단 사업과 그다음에 노인성 안과 질환인 황반변성 치료제를 위한 항체 기반 신약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방산 사업은 어떤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예, 방산 사업은 원자력과 같이 그 고실내에도 품질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그 기술 투자가 필요하고 그 위에는 또 장기적인 수익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입 구조, 그 다음에 수입 사업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방산 사업하고 그 원전 사업하고는 사실 좀 유사성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국가에 납품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진출하신 바이오 사업은 이 기존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또 바이오 사업으로 나가셨는지? 예.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2015년 경입니다. 그 당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 회사인 MD 헬스케어로부터 진단 장비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제안받아서 사업을 이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폐혈증, 그다음에 대장암 진단 장비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하여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바이옴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네, 바이오 사업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황반변성 항체 신약 개발 사업에 성과가 있다면서요? 예, 현재 저희가 비임상 하반기 단계에 있고요.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CRO인 그 찰스 리버 사와 신약 개발에 관한 독성 약효 관련 동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 R&D 과제를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은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외에도 서울대 안과, 서울대 해교학과, 연세대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쯤에 저희가 비임상 시험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여 2021년 초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성립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또 항반변성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기준 10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근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허가를 받은 약품은 딱 2가지고요. 근데 그 2가지 약품이 동일한 동작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하는 항체 신약은 클렉폴틴A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기존의 약과는 전혀 다른 동작 기전을 갖고 있는 이른바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완료시킬 때 시장 규모를 보면 연간 수조 원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우리 기술은 26년 전에 창업한 그 당시에 벤처기업이었죠.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은 철도, 또 방산, 그리고 바이오 사업으로 다차원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으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노갑삼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한 분씩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임팩트 있게 정리해 볼까요? 권세호 회계사님. 네, 상속세가 관건이다. 대한항공의 안정적인 경영권 설계는 상속세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숲도 중요하지만 나무의 속살을 살펴보자.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종목을 잘 분석해 보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는 항공주가 일제히 날아올랐는데요. 그만큼 착륙에도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발빠르게 분석하고 더 센 기업을 발굴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